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 밑에 한화 여전히 2위를 지키고는 있는데 선두 탈환이 될 듯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5게임 차까지 갔다가 그 못 뒤집고 결국엔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주중에는 KT를 상대로 2승 1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엔 주말 3연전이었는데요. 6일부터 8일까지 광주에서 기아와 3연전을 가졌습니다. 3경기 내내 1점차 승부를 벌일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펼쳤는데요. 첫날 경기에서는 2대3으로 한화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7일 경기에서는 한화가 3대2로 승리를 했고요. 이날 경기에서 또 황준서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5이닝 비자책 투구를 보여줬고, 매치업만 놓고 보면 사실 8일 경기 하나가 좀 잡았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폰세 선수가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폰세 선수의 시즌 10승 도전이 걸려있기도 했고 팀의 위닝 시리즈도 걸려있는 이 경기였는데, 경기 중반 이후에 좀 하나가 좀 균열이 생기면서 조금 좀 위기를 맞았고, 경기 후반에는 또 수비가 흔들렸습니다. 수비가 흔들리면서 동점에 그리고 이제 역전까지 10회 말 이제 그 장면이 좀 가장 뼈아팠죠. 1-4-1-2루에서 고종욱 선수의 3루수 땅볼 때 3루수 노시안 선수가 2루 승부를 택했는데 2루 승부가 크게 벗어났고, 외야수가 커버를 하긴 했지만 너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2루자 최원준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좀 허탈하게 끝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어제 경기에서는 노시안 선수에 대해서 진짜 팬들이 많이 화가 날 법도 한 상황인데, 네. 사실 동점 상황에서 나왔던 실책도 그것만 아니었어도 어찌 보면 최원준 득점, 예, 플로리얼, 플로리얼의 예. 실책도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시점에서 자꾸 이렇게 실책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 점 차 승부를 자꾸 내준다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한화는 자꾸 잦은 실책, 이제 승부처에서 나온 잦은 실책, 그리고 조금 불안 요소가 폰세 선수가 이제 드디어 공략법을 국내 선수들이 국내 팀들이 찾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즘 좀 초반에 극강한 모습은 약간 사그라든 것 같습니다. 아니 폰세는 그 좋았을 때 모습은 뭐 공략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정도 구위면 치기 어렵거든요. 이제 구위가 조금 떨어진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기록상으로 좀 우려되는 포인트는 투구수하고 이닝수가 많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시점에서 투구수가 1,402개예요. 네. 이 가장 전체 리그에서 1위, 네. 2위가 후라도입니다. 네. 1,401. 근데 후라도는 이닝터라는 별명이 이닝터를 있죠.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좀 피네스형에 가깝잖아요. 근데 폰세는 구위형에다가 이렇게 많이 던진 그 커리어가 별로 없는 선수. 게다가 지금 이닝도 90이닝이에요. 이게 이런 90이닝이면 수치적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200이닝 가까이를 올 시즌에 던지는 거거든요. 네네.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될 선수가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대기록 세우고 나서부터 이게 계속 네. 약간 하향세거든요. 확실히 그런 징크스가 있나요? 아니 그건 징크스가 아니고요. 네. 그건 징크스라는 거는 조금 우연의 요소가 네. 징크스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두산의 마야라는 선수도 노히트론하고 이제 얼마 있다가 방출되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큰 기록을 세우면은 이게 선수가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폰세가 18K인가? 18K. 네. SS죠. 그러면은 네. 얼마나 이렇게 전력 투구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하나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게 선발 투수에 조금 균열이 생겼잖아요. 네. 류현진에다가 류현진 지금 빠졌죠. 네, 류현진 지난주에 문동주, 빠졌죠. 지난주에. 문동주도 빠지고 막 그런 네.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폰세가 불의의 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큰 위기죠. 그렇죠. 네. 심지어 지금 타선도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마운드에서 힘이 좀 빠진다면은 그거를 메워줄
공격에 힘이 없어요. 그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선발진에서 어떻게 보면 한화의 그 12연승 할 때도 지금 원동력이 선발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선발진에서 지금 문동주 선수 빠졌고 류현진 선수 빠졌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3명인데 물론 여기서 황준선 선수가 조금 힘을 보태고 있지만 기존 선수들까지 흔들리면 조금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문동주 선수는 지금 2군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류현진 선수는 이제 왼쪽 내전근 불편감으로 이제 지난주에 말소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제 5일 경기죠. KT전 이제를 소화하다가 좀 불편함을 느꼈고 그 다음 날 엔트리에서 빠졌는데요. 일단은 뭐 구단의 얘기로는 지금 2턴 정도 빠지고 아마 재합류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전에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도 좀 내전근 쪽에 불편함을 겪었었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도 좀 그 부분을 아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럴 때일수록 사실 타선이 힘을 내주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타선이 그러니까 좀 약간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잘 가다가 또 이게 약간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도 보면은 사실 첫 경기에서는 2자릿수 득점을 뽑아 10대 1로 이겼는데 그 이후의 경기에서는 비교적 좀 저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4점, 0점, 2점, 3점 마지막 날은 좀 6득점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그 2자릿수 득점 이후에 조금 하향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일단 노시환 선수가 지금 부진 중이라 물론 이제 김경호 감독은 좀 노시환 선수에 대한 계속 믿음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노시환 선수가 좀 수비도 계속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팀 입장에서는 좀 최대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주말 3연전에서는 노시환 선수를 6번에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뭐 별다른 효과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좀 과연 노시환 선수도 그렇고 좀 하나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풀어 나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비슷한 위기 때는 이제 2군에 있던 선수들을 올리면서 좀 분위기 쇄신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타겟책이 딱히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치홍도 올리고 네. 지금 이렇게 좀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 타선의 실링이 고점이 낮잖아요. 낮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또 너무 오래 가면 투수들한테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시즌 개막 전부터 하나는 노시안에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근데 노시안 선수가 올해 이게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 같지가 않다. 지금 보면은 정규 시즌이 40%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아니면은 뭐 결국에는 뭐 치선수는 치고 평균에 수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노시안 선수가 타격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수비까지 이게 조금 시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보통 보면 타격이 안 되면 수비까지 못 하거든요. 영향을 확실히 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을 그게 이 잔상이 있나 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사람인 이상. 예, 그렇죠. 예. 예. 최근에 제가 좀 선수들 만나봐도 수비에 나갔을 때 공격 생각을 자꾸 한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네.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일요일 경기에서 실책한 게 저는 그 고정욱 선수 3루 땅볼 완전 더블로 봤거든요. 네. 5-4-3 더블이에요. 네. 근데 이거 더블이구나. 또 11회까지 가겠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좀 손에서 공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빠진 것 같이 보이지도 않던데 하여튼 이게 그게 미묘하게 완전 빠졌나 보지. 예, 그러니까 악성구가 해서 그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도 예. 그러니까 노시안 선수가 리그 최고의 3루수잖아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3루수인데 그런 실수가 나왔다는 거는 좀 마음이 좀 급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송구가 원래 좋은 선수인데 네. 예, 저도 노시안 선수가 송구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네.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김경문 감독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 같은데 또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수가 나올지 아마 이번 주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3연전에서 하나 맞붙었던 기아 위닝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했고 그 다음 이제 3연전이었던 하나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는데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화와의 경기는 3경기가 다 1점차 승부였기 때문에
좀 혈투에 가까운 승부였잖아요. 그래서 선발 투수들도 그렇고 좀 불펜 투수들도 그렇고 좀 전반적으로 아마 체력 소모가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기아 입장에서 아쉬웠던 거는 양현종 선수의 부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어제 이제 8일 경기죠. 8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2와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 4자책. 양현종 선수가 3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간 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3년 이후에 2년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적이 없었고 올해도 지금 계속 꾸준히 그래서 4, 5이닝 정도는 소화를 했는데 3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간다?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시나리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온 성영탁 선수가 5회까지 무실점으로 끌고 가면서 이제 좀 경기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기아가 가장 고민인 게 주축 불펜 투수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 입장에서는 좀 조상우, 이준영, 정혜영, 전상현 이 투수들의 좀 이 체력 소모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불펜 투수들도 그렇고 선발 투수들도 조금 힘을 내줘야 이제 투수들이 조금 이제 기존에 있던 필승조가 조금 부담을 더는데 6월 초임에도 지금 벌써 좀 주축 투수들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아서 기아는 좀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고 공격에서는 어쨌든 나성범, 지금 김도영, 김선빈 이렇게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김석환, 뭐 오선우, 황대인 뭐 기존 선수들이 좀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히려 좀 기아가 좀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고민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순위표를 보면은 지난주에 대비해서 여전히 순위는 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간극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SSG와는 한 경기 그리고 KT와는 한 경기 반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한 경기씩 줄어든 느낌이에요. 지금 순위표가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3위 롯데랑 2게임 만차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면은 충분히 이게 쫓아갈 수 있는 거리 물론 8위 NC와의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좀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지만 상위권이랑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는 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지금 이 6월 다행인 거는 이제 윤영철 선수가 이제 하나전에 나와서 퀄리티 스타트와 함께 이제 승리를 챙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희망적인데 과연 이제 이 부상자들이 조금씩 이제 하나둘 돌아올 텐데 그 전까지는 좀 버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씩 그 격차를 줄여는 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앞날이 계속해서 좀 걱정된다? 깜깜한 느낌이긴 해요. 이제 선수들의 체력이나 이닝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상자는 아직까지 돌아올 기미가 없고 여기서 좀 모멘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것도 좀 뚜렷하게 눈에 띄는 건 없어 보이네요. 없죠. 예. 이유리 선수도 원래 6월에 네. 복귀 예정이었는데 이거 지연됐잖아요. 지연됐고 근데 지금 어느 팀도 베스트 전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저 순위에서 주목할 거는 1위하고 게임 차가 6게임밖에 안 나요. 네. 그러면 이거 해볼만 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권 팀들이 좀 기아를 약간 좀 경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아가 경기 내용도 안 좋고 선수도 또 구성도 상당히 좀 부상 선수가 많기 네.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5할 플러스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7위라는 저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5할 플러스 1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위하고 게임 차가 6게임밖에 안 나요. 네. 그래서 사실 몇 주 전만 해도 5화를 넘길 듯 네. 계속 못 넘기고 있네라는 지적을 저희가 했었는데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경기할 팀이라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내용이 뭐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타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최원준 선수가 보면은 이제 FA 이제 올해 끝나고 하는데 이게 부담감으로 작용하나 봐요. 이게 공수에서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를 또 잘할 때는 또 호수비를 하고 또 실책성 플레이도 뭐 나오고 타격도 뭐 좋을 때하고 나쁠 때 차이가 크고 이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부상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그 라인업에서 뛰는 게 주축 선수들은 좀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기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5할 플러스 1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금 기아 입장에서 바라는 거는 어제같이
윤도현 선수가 좀 앞에서 딱딱딱 쳐주고 살아나가고 그리고 박찬호, 최원준이 조금 힘을 내주면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가 그래도 꾸준히 점수를 뽑고 있는 건 결국에는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최원준 선수를 제가 지금 주말에 가서 좀 직접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보니까 좀 부담감이 좀 그동안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좀 심적으로도 그러고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좀 안 풀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게도 기아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최원준 선수의 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원준 선수가 어제처럼 계속 나가고 득점하고 이런 게 이제 기아가 바랐던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김도영, 나성범, 뭐 김선민 세 명이나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백을 100% 메운다는 그 확신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조금씩 힘을 내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자, 삼성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치열한 준위권 순위 경쟁 속에 삼성이 이번 주도 순위 변동 없이 4위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후라도의 완봉승이 나왔어요. 1안타 완봉승이. 1안타 완봉승. 예. 네. 좀 쉽지 않은 기록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후라도는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음. 저는 후라도를 보면서 왜 키움은 후라도를 안 잡았을까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아니, 사실 우리가 네. 이제 와서 얘기지만 그 언제 시즌 시작 전에 캠프 갔었을 땐가 후라도 몸매 보고 저래서 계약 안 했나? 네. 이런 생각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배가 너무 많이 나. 네, 살이 너무 쪄서. 네. 그렇죠. 지금도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팬들이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캠프 때 사진들이 막 올라오니까 그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지는데 와, 키움 때보다 더 체중이 는 것 같은데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네. 역시나 이 검증된 외국인 투수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줬고 배심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라팍이 투수들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야구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경기에 나와서 9이닝 2피안타 2사사고 6탈3진 무실점 완봉.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경기 시간도 2시간 11분이었고 그러니까 NC 입장에서도 사실 마지막 날 이제 신영우 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잘 던져줬는데 뭐 후라도 선수를 공략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경기 끝까지 점수를 뽑지 못했고 결국에는 삼성이 지금 조금씩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후라도 선수가 좀 구심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중 3연전에서 SS를 상대로 루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NC를 잡아내면서 승패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만 삼성은 이제 불펜에 대한 걱정 사실 시즌 전부터 있었는데 오승환 선수가 큰 기대 속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기대는 많이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오승환 선수가 이제 주중에 SSG전부터 이제 선수단과 함께해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경기에 나왔는데 아직은 좀 이제 역시나 이 좀 예전의 기량은 좀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또 대구 경기에서는 또 홈런을 맞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승환 선수에게 뭐 엄청 삼성 입장에서 큰 역할을 바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불펜 역시 뭐 아까 기아와 좀 이야기 비슷한 맥락인데 불펜 투수들이 좀 지쳐가는 상황에서 베테랑 선수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을 삼성은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승환 선수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게 그래서 약간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나의 머리와 뭔가 감각과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예전의 속도가 안 나오고 그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근데 오승환 선수가 지금 82년생이니까 네. 43살이에요. 나이가 많죠. 예,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유일한 이제 82년생이잖아요. 네. 이제 은퇴를 진작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지금 같은 구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트랙맨 기준으로 146이면 작년까지 기준이면 143사예요. 그러면 사실 좀 경쟁력이 지금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연타 맞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뭐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할 시기가 점점 되지 않았을까. 근데 7월이면은 한 달 후면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반기가 끝나잖아요. 네. 이제 그 무렵에는 어느 정도는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예. 혹시 뭐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오승환 선수도 굉장히 좀 어렵게 시즌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평균 자책점도 막 4점대 후반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본인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올 시즌은 좀 이제 올 시즌 초반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좀 늦어졌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조금 이제 좀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승환 네. 선수의 은퇴 시점은 사실 작년에 이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까지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음. 예, 올해 끝나고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인데. 매우 높다. 예. 예, 근데 사실 KBO 리그가 82년부터 올해까지 하면은 45년? 44년 44년? 네, 44년 동안 해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역대로 최고다. 놓고 볼 때 마무리 투수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선동열, 예, 구대성. 임팩트. 그러니까 그쵸, 임팩트만 놓고 보면 선동열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길게 보면 오승환이에요. 커리어 전체를 보면 예, 그리고 미국, 일본에서도 인정받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승환 선수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고 뭐 누가 봐도 이제 삼성의 영국 앨범 이제 대 선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은퇴 시점도 구단이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선택해야 될 그런 선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뭐 사실 오승환 선수가 와서 부진한 모습을 보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야구 팬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뭔가 좀 아련함도 있고 애틋함도 있을 것 같고 모쪼록 진짜 다시 한번 부활하는 모습. 물론 언젠가는 본인의 커리어를 매짐을 지어야겠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예전의 오승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의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루 300원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 갓산균 스포츠앤플러스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